지금까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많은 소송을 맡으면서 의뢰인한테 뭐 사실 상처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. 그죠. 상처 받으신 적 있으세요? 일단 야,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난 변호사 이제 딱 되고 나면은. 제가 어떤 기업의 소송을 되게 많이 해드려가지고 거의 다 승소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못 받은 착수금하고 성공보수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. 못 받은 것만. 근데 이제 그거를 500만 원씩 이제 매달 변제하시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공탁금도 그냥 전액 다 건네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. 기업 하시는 분이.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면 그때 이제 100만 원, 200만 원씩 주시는데 사실 기업 사정이 안 좋은 걸 아니까 못 주시는 거는 제가 양해가 되는데 그럼 미리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저는 몇 달 동안 계속 아무 말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 마음이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걸 알고 워낙 송사가 많다 보니까 그냥 힘드신가 보다.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를 해드리자, 기다리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회생 신청을 했다는 걸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듣고 나중에 법원에 등기 와서 알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차라리 이만저만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저도 상황을 아니까 이해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너무 사실 그때 너무 상처가 이제 많이 됐었죠. 근데 심지어 그 회사 대표님이 또 결혼은 하신대요.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결혼하실 돈은 있고 나한테 주실 돈은 없나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. 그래서 며칠 내내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거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이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야 마음이 좀 편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연히 뭔가 나한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죄인이고 잘못한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냥 내가 이 회사의 자문 변호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회생에 들어가는 게 그냥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채권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이 회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여기는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결단을 했죠.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제가 이해하고 용서하겠습니다. 그렇게 그냥 마음을 먹었어요. 그리고 났는데 되게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을 듣는데 용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미연아 너 잘했다. 너 내가 다 알고 다 갚아줄게. 너 용서한 거 너무 잘했어. 뭔가 이렇게 마음에 또 위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대표님한테 먼저 결혼식 전날인가 문자를 했어요. 그분은 사실 연락이 계속 없으셨는데 결혼하시는 거 축하드린다. 그리고 회생 얘기도 제가 먼저 꺼냈어요. 사실 회생하셨다고 이제 갑자기 연락 받아서 좀 놀라긴 했지만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답장이 오기를 이제 죄송하다고 하면서 뭐 회생과는 별개로 다 변제할게요라고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감사했습니다. 네.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 네.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네. 많은 분들이 약속을 이행을 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을 것 같고 그 나중에 그 회생 채권자 집회에도 갔었거든요. 이제 가서 제가 그 여자분이세요. 대표님을 먼저 안아드렸어요. 그리고 채권자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채권자들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긴 했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공장을 직접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공장 가동을 못하는 바람에 뭐 이제 예약된 발주건이 또 미뤄지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갑자기 좀 어려워졌거든요. 근데 이제 보통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되게 질타하고 막 분노를 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는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. 여기 너무 건실한 기업이고 어떤 특허도 있고 앞으로 잘할 거다. 막 이렇게 채권자들이 나서서 재판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살아오셨네요, 그분들. 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. 그래서 저는 무슨 채권자 집회 참여했다가 무슨 부흥회 갔다 온 것처럼 또 혼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매 순간이 은혜시네요. 이게 생각에 따라서 말씀의 중심에 따라서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험이 올 법도 하잖아요.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 같아요. 변호사 수임료도 계속 못 받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게 되면은 그냥 사실 이거 다 때려치고 진짜 대형 로펌 들어갈까?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. 일단 대형 로펌이 원하는 인재상이 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겸손하세요. 예, 겸손하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받은 돈은 많지만 사실 로펌에 이제 소속이 돼 있으면 결정권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로펌이 수임해서 이제 배당 분배한 사건을 무조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하고 싶든 아니면 내 양심에 반하든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는 좀 안타까움이 선택의 기준이 없죠. 네네.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는데 해야 돼서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좀 힘들어하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사건을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을 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또 대형 로펌에 있으면 수임료가 엄청 비싸요. 그러면 뭐 제 지인이 만약에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임료는 맞출 수도 없고 받아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로펌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또 별도로 수임은 또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좀 저렴하게 받아도 좀 이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뭔가 무료 법률 상담이나 프로보노 활동을 하기에도 이제 적합한 것 같아서 계속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큰 사건보다 이제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다면요. 야, 진짜 이 단어 안 쓰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네요, 정말. 아름다운 신앙이세요.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된 건데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서울시 마을 변호사를 하면 이제 뭐 주민센터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경찰서에 수사민원 상담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면 이제 일반인들 경찰서를 찾아오시는 뭔가 신고하고 싶으신 게 있는 분들이 이제 오시거든요. 법을 전혀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. 그래서 거기를 오시는 분들은 사실 또 대부분 변호사 상담료도 사실 지불하기가 여건이 어렵거나 좀 그럴 의사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해결해 주려면 뭔가 그런 구청이나 아니면 이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정말 대민하는 업무를 내가 하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게 뭔가 제가 공부했던 취지에도 맞고 저를 공부시키신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신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야, 너무 멋지세요.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선교는 사명, 후원은 동역.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. 선교 후원 02-6333-1003번